초대형 허리케인 에린이 미 동부 해안을 향해 북상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캘리포니아 남부 전역에 폭염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이후 유럽 국가들까지 포함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논의할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는 가족 영주권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이던 미성년 자녀가 21세가 되면 동반 자녀 자격을 잃게 됩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행정부가 어젯밤 워싱턴 DC에서만 52명을 체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에린이 미 동부 해안을 향해 북상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아우터뱅크 지역에는 최고 15피트, 약 4.6m에 달하는 파고주의보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뉴저지 등에서는 일부 해변이 폐쇄됐습니다. You can see the ocean is quite angry. And those wave heights are now sort of in the 5, 6, 7 foot range. That will get into double digit. 기상당국은 해수 온도 상승으로 허리케인 에린이 급격히 강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캘리포니아 남부 전역에 폭염 경보를 내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벤투라 카운티에는 화씨 110도, 섭씨 43도에 달하는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폭염과 함께 낮은 습도까지 겹치면서 산불 확산 위험도 커졌습니다. 특히 목요일부터는 산악과 푸틸 지역에 천둥 번개가 예보돼 산불 발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LA시는 긴급 대응팀을 가동하고 수백 곳의 냉방센터를 개방했습니다. 높은 의료비 부담에 지친 미국인들이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보험 가입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본인 부담금은 물론 치솟는 의료비 때문에 미국인들이 한국 등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질환이 있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해외 이주에 강력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미국인의 40% 이상이 의료 부채를 지고 있고 보험 가입자도 응급 상황 때마다 거액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117만 명을 넘어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고 이 가운데 10만 명이 한인을 포함한 미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영주권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이던 미성년 자녀가 21살이 되면 동반 자녀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5일부터 아동신분보호법의 연령 계산 기준을 서류 접수일이 아닌 비자 승인 가능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 당시 21살 미만이라도 승인 가능일에 21살을 넘기면 성인으로 분류돼 영주권 발급이 몇 년 동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 조치는 이번 달 15일 이후 접수된 영주권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그동안 해외 신청자에 적용되어 온 승인 가능일 기준을 미국 내 신청자에게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 변경으로 매년 약 1만 명의 자녀가 동반 자녀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DC에서 어젯밤에만 52명을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일주일 동안 465명이 체포됐고 총기 68정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체포 대상에는 MS-13 갱단 조직원을 비롯해 살인, 강도, 무기 관련 범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체포 현장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용 홍보 영상으로 제작 배포하면서 정치적 선전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상의 제작과 배포가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수정헌법 4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이후 유럽 국가들까지 포함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미군은 방공 지원을 맡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유럽 정상들까지 함께한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He has directed his national security team to coordinate with our friends in Europe and also to continue to cooperate and discuss these matters with Ukraine and Russia as well.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을 위한 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3자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나토 체제와 유사한 집단 방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인터뷰에서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려고 한다면서 미국은 방공 지원을 맡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re willing to help them with things, especially probably if you could talk about by air because there's nobody has the kind of stuff we have. Really. 현재 조율 중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간 양자 회담에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I hope President Putin is going to be good. President Zelensky will do what he has to do. He has to show some flexibility also.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영토 협상을 성사시켜서 3년 반 동안 이어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미국의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미국에서 북한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밀수출하다 적발된 중국 남성에게 징역 8년형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장에는 이 장비가 한국을 기습 공격할 용도로 쓰일 거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 남성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 연방법원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중국인 42살 션화 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웬은 학생 비자로 지난 2012년 미국에 들어오기 직전 중국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났고 2022년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서 무기를 밀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웬은 2023년 LA 롱비치 항구에서 최소 3개 이상 컨테이너에 총기 등을 실어서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웬이 보낸 물건은 무기와 함께 각종 신호를 탐지할 수신기, 드론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열화상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 관료들은 그 기간 동안 웬에게 최소 200만 달러, 우리 돈 28억 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웬은 이 돈으로 텍사스에서 총기 사업장까지 인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n a search of his home, including a van parked outside of his home, we found over 50,000 rounds of ammunition, which Mr. Wen admitted he was planning to send to North Korea. 웬은 조사 과정에서 북한에 보낸 무기와 장비들이 한국을 기습 공격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웬은 작년 12월 미국 당국에 체포됐고 지난 6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휴스턴의 한 레스토랑에서 음식 리뷰 영상을 촬영하던 도중 식당으로 갑자기 차량이 돌진해 유튜버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푸드 인플루언서 니나 산티아고와 패트릭 블랙우드는 지난 16일 식당에서 음식 리뷰를 촬영하던 중 차량이 건물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에는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두 사람이 파편을 뒤집어 쓰고 자리에서 튕겨져 나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기어를 주차에 놓지 않은 채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루이지애나주의 한 식당에 SUV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금요일 오후 4시쯤 커빙턴 인근의 한 피자 가게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고령 여성이 몰던 SUV가 식당으로 돌진해 식당 안에 있던 생후 11개월 아기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Nobody really would have think something gonna happen like that. At this point, the babies almost disappeared. 이 사고로 건물 내부도 크게 파손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을 이제 절반 가격에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제조사인 노보 노르디스크는 미국 내 환자들이
보험을 통하지 않고 현금 결제할 경우 한 달 분량을 $500 이하에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젬픽은 한 달 약값이 약 $1,000에 달해 고가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권의 약가 인하 압박 속에서 나왔습니다. 뉴햄프셔주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21분쯤 매드버리 지역 주택에서 성인 2명과 어린이 2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아 1명은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돼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I think that's probably one of the more difficult things that they are trying to grasp to understand how this came to be and to be able to be more definitive and to understand what the sequence of events was like inside that house. 경찰은 살해 후 자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됐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어제 오전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나온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십니까?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전 총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내란 가담이나 방조 의혹 등 주요 혐의는 여전히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는 지난달 2일 첫 소환 이후 어제가 2번째였는데 그 사이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도리어 말렸다며 공개적으로 자신과 선을 그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했다는 국회의 탄핵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헌재 판단 당시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주장을 뒤집을 증거와 정황들이 다수 확보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의 법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사후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등 윤 전 대통령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SBS 김진우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어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고 김정은 총비서의 대외정책 구상을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여정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생색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노력을 알 수 있다면서 악취를 풍기는 대결 본심은 감출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18일 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작은 실천이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망상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변함이 없이 대물림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실명도 일일이 거론하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별도 논평을 통해 우리 헌법상 영토 규정을 언급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국의 흡수통일 야망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신형 구축함 최연호의 무장체계 통합시험 과정을 살펴보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 입장 표명이라고 비난하고 핵 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미국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애를 많이 써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번 방미 현장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만난 기업인들은 최태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입니다. 한미 간 핵심 협력 분야로 꼽히는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방위산업의 기업인들과 함께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한 세부 협상도 남아있는 만큼 원팀을 강조하며 지원을 당부했을 거란 관측을 낳았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 당부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길 희망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순방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주미대사와 주일대사도 내정했습니다. 주미대사인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장관으로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인사들과 호흡을 맞췄던 강경화 전 장관이, 주일대사인 이재명 정부 대일 외교 전략을 설계한 걸로 알려진 이혁 전 주 베트남 대사가 각각 내정됐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내일 LA시에서 흥사단 옛 단소 복원 프로젝트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는 25일 LA 총영사관에서 짐 맥도넬 LA 경찰국장 환영 행사가 열립니다.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강일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위원장과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이창엽 회장 등 한인 인사들이 참여해 짐 맥도넬 국장을 환영합니다. 짐 맥도넬 국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했으며 LA 셰리프 국장 시절부터 한인 사회와 교류해 왔습니다. LA시 도시계획국이 흥사단 옛 단소복원 프로젝트 신청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LA 흥사당 옛 단소복원 사업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 온라인과 전화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시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공청회 중 발언 시간은 최대 2분으로 제한되며 서면 의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오는 31일까지 인천행 노선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3개 노선에서 최대 8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내년 12월 17일까지 적용됩니다. 탑승 제한 기간이 없어 추석 연휴나 연말 성수기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카고시 전역에 홍수 감지 센서가 설치됩니다. 무선 통신업체 버라이즌과 스타트업 하이파이사는 최근 잇따른 홍수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시카고 상습 수해 지역을 중심으로 10개의 홍수 감시 센서를 부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0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는 23일 K-팝 콘테스트가 KP 인터내셔널 마켓 푸드코트에서 열립니다. 코리아나 플라자 측은 댄스와 노래 경연을 통해 K-팝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콘테스트를 계획했으며 최종 결선에 오른 1등 팀에게는 $2,000, 2등 $1,000, 3등 $500 등 상금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승은 내년 5월 세크라멘토 한인회가 주최하는 한인문화축제에서 열리게 됩니다. 미국의 높은 의료비 부담에 일부 미국인들이
한국 등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환자가 중심이 아닌 의료 체계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